오늘은 제례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제례에 있어서 제사를 지내는 시간과 기제사를 지낼 때 양위를 모셔야 하는가에 대한 성균관에서 회시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문 중에는 향사를 제외하고 불천이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 시간이 현실적 편의에 따라서 자시, 즉 23시 30분부터 지내지 않고 저녁 8시나 9시경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런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이며 어느 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제례인가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는 제가 2011년에 제사에 대한 많은 궁금증으로 성균관에 질의하여 얻은 답변과 성균관 질의 응답에 실려있는 글들입니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아는 것이 더 힘이죠. 제사는 어두워야 지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제사를 당일 초저녁 8시경에 지나려 하는데 어떠한가요? 이에 대한 답변을 2011년 1월 20일 13시 41분에 성균관의 초암이란 분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사란 기제란 작고한 날 질명 먼동 틀 무렵의 지냄이 유가적 정례입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기제사란 작고한 날 질명이란 먼동이 틀 무렵입니다. 의 지냄이 유가적 정례입니다. 그러나 기제를 송려로 작고한 당일 첫 시인 자시에 지냄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암선유의 말씀에 너무 일러도 너무 늦어도 안 해야 된다 말씀하셨으니 자시 행제도 태조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 말씀과 같이 당일 초저녁 8시 역시 태만에 해당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 정례는 아닙니다. 정례는 아니나 형평상 그 시간대가 아니고는 제사를 지낼 수 없다면 당일 초저녁 행제라도 골사에 비하할 바가 아니죠. 그 정례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저녁 8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정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워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도 맞지가 않다는 얘기죠. 당일 초저녁에 그래도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골사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보단 낫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뭐냐? 제사는 언제부터 지낸다고 답변을 했나요? 먼 동이 터올 무렵부터 지낸다. 먼 동이 터올 무렵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정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린 게 아니고 고대로부터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기제를 지내는 시간에 대한 답변을 보겠습니다. 답변자는 초암. 이건 2009년 8월 25일 13시 2분입니다. 기제는 원래 운명한 날, 질명, 먼동 틀 무렵입니다. 실은 자시 행사 역시 번예입니다. 그러니까 자시에 지나는 것도 바른 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변형된 예의라는 것입니다. 당일 자시 행사가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음을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그분들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루에 참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나 또 그로 인해 생업의 지장을 초래하고 영향을 받는다면 선고조께서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재원 상호간 가장 좋은 시간을 택하여 그날 중에 지냄이 예에 어우러지게 전날 초저녁에 지내는 것보다는 예법에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23시 30분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돌아가신 날의 전날 8시 정도에 지내죠. 초저녁. 예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 어느 때라도 지내는 것이 맞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날 저녁에 제사를 올리는 것보다는 먼 동이 틀 무렵부터 제사를 지내야 된다. 만약 그것이 어려우면은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해서 편한 시간에 제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원당 선비라는 분이 2009년 8월 27일 20시 2분에 올린 글입니다. 과거에 제사 시간에 대하여 기록한 글이 있어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보통 자시에 지내는 의미는 하루가 시작하는 그 처음 시간에 조상님을 추모하는 의식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대의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모두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통행금지, 영양 및 가정의례 준칙, 현대인의 직장생활 속에서 출근 문제 등에 의하여 제사를 부득불 옮기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조선시대의 제사는 궐병에 준비하여 질명에 모셨습니다. 조선시대의 제사는 궐병에 준비하여 질명에 모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동이 틀 때 시작하여 날이 밝아올 때 제사를 모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시에 시작하여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해가 막 뜨려고 하는 시간에 지냈던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이 틀 무렵에 준비해서 날이 밝아올 때 제사를 지냈다. 이것이 제사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계시죠? 모든 분들이 제사는 자시에 지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할 뿐입니다. 제사의 원래는 공자님으로부터 내려온 주자 가례에 의해서 동이 틀 때 준비하여서 날이 밝아올 때 제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죠, 이것이. 다시 말해서 자시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맞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제 설명을 듣고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참고로 조선시대의 나라에서 만든 예서인 국조오례의 에는 축시의 못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조오례의 에는 축시의 못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축시는 몇 시인가요? 새벽 1시 30분입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축시의 제사를 모시거나 이미 일반인들에게 굳어진 자시에 지내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만, 달리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고 결정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진시 예서의 제의 편에 하오씨는 저녁 무렵에 제사를 지냈고 상나라 사람들은 한낮에 제사를 지냈으며 주나라 사람들은 제삿날 아침에 시작하여 어두울 때까지 제사를 지냈다. 예기 단궁편에 하오씨는 제사를 어두울 때 지냈고 상나라 사람은 제사를 한낮에 지냈으며 주나라 사람은 제사를 해가 뜰 때 지냈다 하였다. 하나라는 흑색을 숭상하여 어두움을 써서 어두울 때 제사를 지냈고 상나라는 백색을 숭상하여 한낮을 써서 그 낮에 제사를 지냈으며 주나라는 적색을 숭상하여 해가 뜰 때 써서 아침에 시작해서 어두울 때까지 제사를 지냈다. 대개 3대에서 정월과 초하루를 숭상하는 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을 삼는 것은 하나라는 인월을 기준으로 세웠고 상나라는 축월을 기준으로 세웠으며 주나라는 자월로 기준을 세웠다. 초하루의 시작을 하나라는 이른 새벽으로 하였고 상나라는 다구는 시간으로 하였으며 주나라는 밤쪽으로 삼았다. 즉 하나라는 인시, 은나라는 축시, 주나라는 자시를 하루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모두 하나라는 말단에 근거했고 상과 주는 그 근본에 근거했으니 제사를 일찍 지내고 늦게 지내는 것도 이와 같다. 소래는 대부의 제사인데 종인이 제사의 때를 청하면서 이르기를 날이 밝으면 제사를 지낸다 하였고 자로가 계시의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새벽에 비로소 행사를 시작하여 아침 늦게 물러나는데 공자가 이것을 취하였으니 그것이 주나라의 예의다. 그러나 예는 늦게 하여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찍 하는 것이 좋으니 주나라가 비록 미명한 시각이라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 옳다 하겠다. 예? 이상의 설명에서 보듯이 공자가 어떤 것을 취했습니까? 제사를 지낼 때 새벽에 비로소 행사를 시작하여 아침 늦게까지 물러나는데 공자가 이것을 취했으니 그것은 주나라의 예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실상 공자의 학문을 이어받은 주자 가래에 의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시, 돌아가신 날 첫째 시간인 자시죠. 23시 30분. 왜 23시 30분인가? 우리 현재 시간은 일본보다 사실상 30분 늦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21시에 지나면 안 되죠. 우리가 해가 뜨는 시간이 일본 동경보다 30분이 늦게 되니까. 그러니까 23시 30분이 자시입니다. 이렇게 23시 30분에 제사를 시작하는 것도 번예라는 것입니다. 편의에 따라서 바꾼 것이랍니다. 그러면 공자 시절부터 언제 몇 시에 제사를 지냈는가 하면 동이틀 무렵부터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에서는 조선 왕실에서는 바로 동이틀 무렵부터 동이틀 때부터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돌아가기 전날 저녁에 제사 지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휘일부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날을 맞이하여. 근데 돌아가신 날을 맞이하여가 아니고 휘일부립이란 이렇게 충문을 이룬다면 틀리는 것이었죠. 밤 11시 30분도 안 됐는데 대부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 틀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돌아가신 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휘일부림이니까 요새는 대부분 그날 저녁 어둠이 좀 깔리면 7시, 8시, 9시에 제사를 지냅니다.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고 걸사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제사는 동이틀 무렵부터 지낸다. 이것이 정답이다 라는 것을 오늘 족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문중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용원공 할아버지 불천의 제사도 저녁 한 8시경 시작을 해서 한 9시경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내려오면 또는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차를 타고 올라가면 새벽 1, 2시입니다. 그럼 어떻게 집에 갑니까? 집에 가지 못하니까 여간병원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또 시간을 뺏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 잘 몰랐던 내용이지만은 오늘 제가 다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다 물어봐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굳이 영호공공 할아버지나 정익공 할아버지 불천의 제사를 어두워서 지내는 것보다는 돌아가신 당일날 11시쯤 제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은 시간적인 문제도 문제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올라가서 자기 각각의 생업에 종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가신 날 저녁에 제사를 지내면 하룻밤을 자야 됩니다. 근데 잘 데가 없으니까 여관에서 자는 거예요. 호텔에서 자는 거예요. 그럼 호텔에서 자니까 비용도 들어가고 또 아침밥도 사 먹어야죠. 또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은 뺏기고 이러다 보니까 불천의 제사에 많은 족친들이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선조님의 기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많은 후손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많은 후손들이 참여할 시간을 정해서 제사를 모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로 인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공자님도 새벽부터 통이 틀 때부터 지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한 11시부터 제사를 모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향사도 11시쯤 지나지 않습니까? 오전 11시. 그와 같이 불천이 제사도 영원공 할아버지 불천이 제사나 정의공 할아버지 불천이 제사도 11시쯤 지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지만은 우리가 그동안 몰랐고 틀려있던 것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하면서 알려드렸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뭔가 잘못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바르게 제례를 모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제례에 대한 얘기했고요. 우리가 또 제사를 지낼 때는 이 양위분의 지방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제사에 할아버지의 신이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 신이도 같이 올려놓죠. 그렇다고 해서 충문에 우리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다 읽어요. 축을 다 읽어요. 이건 틀렸다는 얘기를 좀 또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친 기제사에 모친 신의를 같이 올릴 수 있는지요? 선친 기제사에 모친 신의를 올리고 모친 기제사에 선친 신의를 올리고 지방과 술잔과 매를 같이 모시고 올려도 제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그렇다 그러면 모친이나 선친이나 제사를 1년에 2번 지내는 것이 아닌가요?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초암이라는 분이 2011년 1월 8일 14시 1분에 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살펴보건대 기제는 일이 설제가 정례이나 정씨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선전들께서도 인정상 고기일에 비기일에는 고를 병제하게 되는데 다만 충문에는 같이 신의를 모시는데 다만 충문에는 한 번만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현고, 혹, 현비 이렇게 한 번만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휘일, 불임, 운운으로 고합니다. 그날의 제사는 고 또는 비의 기일을 밝혀 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는 2개를 올려도 충문을 읽을 때는 그달 돌아가신 분의 휘일, 불임, 운운 이렇게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기일이라 그러면 할아버지 축만 읽어야지 할머니까지 그 내용을 올려서 축을 읽으면 틀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례인데 우리는 이것을 또 잘 모르고 틀려서 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제사를 올릴 때 할아버지 제사를 올릴 때 할머니 신의까지 같이 모시고 매도 같이 올려놓고 술잔도 같이 올리지만은 축을 읽을 때는 할아버지 축만 읽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대대로 오던 상례라는 것입니다. 제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했는데 원칙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지내야 되겠죠. 원칙이 어떤 것이다. 오늘은 이 제사의 시간과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충문을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신의를 모셔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각 집안에서는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